자, 일단 모계사에서 부계사회로 어떻게 넘어가는지, 그래서 일부 다체제 부계사회에서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여성을 어떻게 성적 도구에서 이제 생산 수단을 해서 다처제로 넘어가는지 보겠습니다. 자, 일단 모계사회죠. 그리고 남성이 축출됐어요. 처가살이를 했어요. 그래서 대우원이 성립됐어요. 그러니까 1대2를 기본으로 한다. 이런 모계사회 후반에 목축과 농경이 자리 잡게 되죠. 그래서 남성들은 이제 더 이상 그 수렵을 생계수단으로 하지 않게 됩니다. 주요 생계수단은 목축과 농경이 된다. 그래서 이제 남성들은 더 이상 가족들을 떠나지 않고 일상적으로 가족들과 함께 목축과 농경을 하게 되는데요. 이는 이제 그 공동체 전체에 도움이 필요한 특별한 시기는 제외하고 가족 형태의 운영이 된다. 왜냐하면 이제 그 목축과 농경의 노하우가 발전하게 되면서 가족 중심으로 대가족 중심으로 목축과 농경을 충분히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족 중심의 운영이 된다. 이런 대가족 형태에서는 이제 임신, 출산, 양육을 담당하고 여성이, 그 다음에 아버지와 형제 등 남성들은 농경과 목축에 주력한다. 그러니까 수렵 시기에 사냥 도구가 남자들의 소유였죠. 남자들이었는데 농경과 목축 시기에는 이제 농기구, 가축, 그 다음에 이제 가사 노예는 여성들이 관리했겠지만 가사 노예 외에 생산자 노예가 있겠죠. 이것들이 이제 남자들의 소유였다는 거죠. 살림살이나 가재 도구는 여성들의 소유였고. 자, 이 시기에는 이미 이제 그 세대별로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연장자의 권위가 인정되었죠. 그래서 모계사회니까 가장 나이가 많은 그 여성, 할머니가 되겠죠. 이런 연장자의 권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성들의 재산은 최고 남성 중에서는 그 아버지가 되겠고, 여성들의 재산은 최고 관리자는 어머니가 되겠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업에 따라서 그 실질적인 소유자, 점유자가 결정이 되었다. 또한 이런 대우원에서는 기본적으로 1대1 관계의 혼인제도였기 때문에 모계와 부계가 모두 다 확인이 됐죠. 그래서 부모가 사망할 경우에 아버지는 그 아버지의 재산, 주로 생산 수단에 관련된 것, 생산 도구, 어머니가 사망할 경우에는 소위 가재 도구에 관한 것들, 이런 것들이 때 누가 이거를 상속할지 문제, 아들이 상속할지 딸이 상속할지 문제가 이제 대두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 모계 사회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사망할 경우에는 여성들의 재산은 그대로 이제 그 모계 혈족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아버지가 사망할 경우에는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그 다른 혈족에서 장가를 왔잖아요. 아버지가 다른 혈족에서 장가 올 때 기본적으로 아버지는 그 사냥 도구나 무장, 농기구 등 이런 것들 총각 시절부터 그 사용했던 것들을 아버지 혈족으로부터 가져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경우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게 아버지 혈족으로 다시 돌려줄 것인지, 아니면은 그 아버지가 그 아버지 혈족, 자기 고향 혈족이 아닌 자기 아들에게 줄 것인지, 당연히 자기 아들에게 자신의 소유물을 주길 바라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 아버지는 유언으로 자기가 총각 시절부터 가져왔던 것들, 그래서 형성된 재산을 자기 고향의 혈족이 아니라 자기 자식들한테 주는데, 이 경우에 통상 그 장자 한 명의 후계자를 정해야 되는 거죠. 후계자를 정해서 자기의 그 혈족으로, 그래서 아버지의 성을 물려받아 이제 재산을 다 물려받고, 이 경우에는 모계사에서 남도록 한다. 그러니까 남자 형제들을 다 축출했는데 아버지가 자기 재산을 남겨주기 위해서, 그렇다 해서 모든 남자 아들들을 다 남겨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모계사이기 때문에 한 명 정도만 남긴다는 거예요. 한 명 정도만 자기 후계자로 남기고
장자만 남기고 나머지 아들들은 다 또 배출된다는 거예요. 장가를 간다. 왜냐하면 모계사회이기 때문에 남성들을 남아있는 남성들을 최소화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한 명만 선택해서 후계자로 하고 특혜를 받은 자만 장자로 남고 나머지는 다 배출된다. 그래서 아버지가 관리하는 재산이 이제 목축과 농경을 하면서 가축, 잉여 농산물 등 어머니의 재산보다 범위가 커지죠. 그래서 이러한 경향, 즉 아버지가 자기 재산을 아들한테 남기고 싶어서 아들을 배출되지 않게끔 하는 것, 이런 경향이 더욱 강해졌다. 더군다나 생산력이 발달되면 토지를 경작하게 되는데 토지는 더군다나 아버지 고향 혈족에 줄 수가 없죠. 그래서 아들한테 물려주고 싶은데 가족의 경작지를, 이 경작지는 이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버지 쪽 혈족의 부적이 아니라 자기 아들, 즉 모계사회에서 상속받아야 됐다. 그래서 처음에는 장자만이 아버지의 후계자였어요. 그래서 장자만이 그 모계사회에 남고 나머지 아들들은 배출됐지만 점차 이제 아들 전부가 약간씩의 상속을 받으면서 모계 혈족 내에서 남아있는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아들들이 남아있게 되니까 외부에서 신부를 받아들이겠죠. 그 신부들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들들이 남아있고 외부의 신부들이 들어오게 된다. 약탈을 할 수도 있고 교환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처가살이가 아니라 이제 시집살이가 되고, 반대로 모계 혈족에 지금까지 남아있던 여성들은 이제 방출되게 되는,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은 아들들, 그래서 이제 방출되게 되면서 모계 혈족의 여성들은 다른 혈족으로 방출된다. 결국 남성들이 농경과 목축의 주요 담당자가 되고 재산의 상속자가 되면서 근친상간의 방지와 그 다음에 부계 상속의 유지를 위해서 아들 대신에 딸들이 방출되었다. 딸들은 이때 어머니의 살림살이 일부를 배분받았죠. 그렇죠? 재산과 노동력의 보존 차원에서 이번에는 반대로 아버지의 혈족으로 살림살이를 갖고 여성도 재산인데 남한테 줄 수 없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고향 혈족으로 시집을 가게 됐다. 이건 아들과 딸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근친상간이 동성 간에 또 이렇게 널리 확대되면서 이제 딸들은 아버지의 혈족도 아닌, 즉 부모 양자의 모두 혈족이 아닌 제3의 혈족으로 이제 시집을 가게 됐다. 딸들은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아버지의 가족의 일원으로서 아버지의 혈통으로서 성을 사용할 수 있었으나 이제 다른 혈족으로 가는 순간 아버지 그 혈족의 성원이 아니게 되는 거죠. 아버지 혈족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 이러한 잔재가 그래서 가재도구를 가지고 시집을 가는 것, 가재도구가 번거롭죠. 지창금으로 바뀌는 거죠. 그 다음에 딸이 시집을 가면 이제 그 집안 사람이 아니다. 출가 외인이다. 족보에서 지운다. 이런 것들이 아직도 남아있다. 과거에 오랫동안. 남녀의 이 권력관계 이외에도 혈통의 유지, 임신과 출산, 양육기관의 성적 접촉이 불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모계 사회에서 일부 다체제보다는 부계 사회에서 일부 다체제로 확산되었다는 거니까. 자, 모계 사회에서도 여성의 권력이 있으니까 1차 다부제가 일정 부분 있을 수 있겠지만 부계 사회에서 일부 다체제는 더 많이 확산됐는데 생물학적 특징도 있다는 거예요. 임신을 못한다든지, 그 다음에 임신, 출산, 양육기관의 성적 접촉이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남성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킨다든지 이러기 위해서는 일부 다체제가 더 확산되었다. 남성 중심의 대우원 단계에서 이제 일부 다투자가 되니까 한 남자가 여러 여성을 갖기 때문에 그 사회적 지위가 낮거나 이런 경우에는 남자가 배우자를 찾지 못하겠죠. 자기를 못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럴 경우에는 그 외부에서 배우자를 사오거나 약탈한다. 혹은 권력자가 이미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첩 다처를 위해서 약탈이나 매매운이 발생했다. 그래서 여성들이 이제 상품화된다는 거죠. 모건과 엥겔스는 부계 사회로의 전환, 이게 이제 모계 사회가 전복되고 부계 사회가 됐죠. 다분히 평화적이고 혁명적으로 표현하나 사실은 이건 논리적 추측이다.
남성들이 모계 사회를 전복했을 때 모계 사회로 장가온 성인 남성들은 각각의 다른 혈족이죠. 처음에는 그 분산되고 단결되지 않았겠지만 점차 단결이 됐겠죠. 그리고 이들은 육체적인 장점으로 인해서 노동과 전투에 주력했을 것이고 힘이 더 세죠. 그래서 잉여 생산물의 처리 등 주요 결정 사항에서 자신의 이 재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호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무계사회의 여성 연장자에게 개별적으로, 왜냐하면 혈족들이 다르니까 남성들은 단결하기 힘들겠지만 나중에는 남성 공통의 이해관계, 남성 또 뭐 전투라든지 노동이라든지 이런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단결이 되고 자기 재산을 아들한테 물려주고 싶은 욕구 이런 걸로 해서 결국은 조직적으로 저항했을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조직적 폭력도 동원했을 것이다. 그래서 가정 내에서는 그 어머니와 부인, 누이의 권위에 대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폭력적으로 주도권을 탈환했을 거다. 가정 폭력이 있었을 거다. 조직 내에서도 폭력이 있었지만 가족 내에서도 폭력이 있을 것이다. 지금도 그런 경우가 있죠. 자기 어머니나 부인을 때리는 사람들, 이런 분들도 있죠. 결국은 이제 혈족의 여성 최고 연장자는 조직의 그 혈족의 지도자였지만 또 가족 내에서 어머니, 할머니가 지도자였지만 이제는 형식적 존경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재산과 물리력, 육체적인 능력의 우월함을 근거로 한 남성들이 실질적으로 권력을 장악하게 된다. 결국은 북의 사회가 돼서 모계 사회의 북의 사회의 전환은 엄청난 인류에 있어서 최초의 혁명이었다. 이렇게 엥겔스가 진단했습니다.